얘야, 이도윤. 장모가 위암 수술을 받는데 너는 베트남으로 골프를 치러 가? 괜찮아. 내 그 대단한 효심 내가 친히 완성해 줄 테니까. 결혼 3년 차. 나는 내 월급 통장으로 시어머니의 최고급 실비보험료를 대납하며 매주 내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그녀의 모욕을 견뎌왔다. 우리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가던 날, 나의 훌륭한 남편은 회사 핵심 인력의 해외 파견이라는 핑계로 캐리어를 끌고 다낭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엄마가 퇴원하던 날, 그는 바다 건너에서 전화를 걸어와 왜 자기 엄마의 보험을 해지했냐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코웃음을 치며 그에게 말했다. 내 엄마가 어제 계단에서 굴러서 고관절이 박살났거든. 그래서 내가 내 엄마 보험도 해지하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까지 빼서 우리 엄마 입원비로 냈어. 지금 당장 돈 들고 튀어오지 않으면 내 엄마는 오늘 밤 서울역 지하도에서 주무셔야 할 거야.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천연 가죽 골프백 안에서 클럽들이 부딪히며 둔탁한 쇳소리를 냈다. 남편 이도윤은 골프백 지퍼를 올리고 어깨끈을 오른쪽 어깨에 휙 둘러맸다. 그는 고개를 숙여 짙은 회색 바람막이 재킷의 깃을 정리했다. 그의 시선은 현관 바닥 타일 무늬에만 머물러 있을 뿐 거실 아일랜드 식탁 옆에 서 있는 최지아는 끝내 쳐다보지 않았다. 상무님이 지시한 일정인데 내가 안 가겠다고 해. 이도윤은 가벼운 운동화로 갈아 신으며 노골적으로 짜증 섞인 말투를 내뱉었다. 이번 베트남 출장은 하반기 진급이 걸려있는 중요한 건이야. 장모님 수술 날짜는 병원에서 잡은 거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서울에 남아있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지아는 그의 발치에 놓인 엄청난 크기의 골프백과 그의 손에 꽉 쥐인 여권을 번갈아 보았다. 내일 아침 8시 그녀의 어머니는 초기 위암 병변이 있는 위장 조직을 절제하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어제 간호사가 수납 영수증을 건넸을 때 이도윤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에서 무려 40분이나 자리를 비웠었다. 수술비가 200만 원 모자라 이 지아의 목소리는 높낮이 없이 차분했다. 신발을 고쳐 신던 이도윤의 손길이 멈칫하더니 이내 몸을 확 일으켰다. 내가 돈이 어딨어?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금에 자동차 수납금, 거기다 밖에서 사람들 만나며 쓰는 술값까지 내 월급은 진작에 바닥났어. 너도 월급 받잖아. 설마 사위인 나한테 장모님 치료비까지 빚내서 오라는 소리야? 그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 엘리베이터 하행 버튼을 콱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툭 던졌다. 수술 끝나면 문자나 하나 남겨. 나 도착하면 바로 클라이언트 모시고 라운딩 돌아야 하니까 전화 받을 시간 없을지도 몰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아는 걸어가 대문을 꽉 닫았다. 싱크대 앞으로 다가간 그녀는 수돗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하얀 도자기 싱크대를 때렸다. 그녀는 그 물줄기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손을 뻗어 물을 잠갔다. 손등에 물방울이 몇 개 튀었지만 닦아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지아가 어젯밤 쑤어둔 전복죽을 보온 도시락에 막 담고 있을 때였다. 현관 밖에서 익숙한 도어록 버튼 소리가 들려왔다. 비. 도어록이 열리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육중한 발소리가 현관을 넘어왔다.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대한 검은색 비닐봉지 3개를 거실 마룻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내동댕이 쳤다. 비닐봉지 입구가 벌어지며 흙냄새가 진동하는 배추들이 굴러떨어졌고 진물은 입에 묻어있던 진흙물이 지아가 갓 닦아놓은 바닥에 얼룩을 남겼다. 얘야, 최지아. 너 지금 멀뚱멀뚱 서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이것들 베란다로 안 옮기고. 조정숙 여사는 패딩 점퍼의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내리며 소파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거실 테이블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켰다. 지아는 보온 도시락 뚜껑을 닫던 손을 멈췄다. 어머님, 저 당장 병원 가봐야 해요. 저희 엄마 오늘 오전 수술 받으세요?
누가 사돈어른 입원한 거 모른대. 조정숙 여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텔레비전 화면의 아침 뉴스만 빤히 쳐다보았다. 근데 이번 주말에 시댁 제사 있잖아. 겉절이는 새로 무쳐야 할 거 아니야? 퇴근하고 와서 배추부터 절여놔. 토요일 아침 일찍 내가 와서 양념 버무릴 테니까. 어머님, 위암 수술이에요. 가벼운 몸살 감기가 아니라고요. 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힘주어 말하는 발음은 단호해졌다. 조정숙 여사는 그제야 고개를 획 돌렸다. 눈썹을 치켜뜨고 입꼬리를 아래로 삐죽 내린 표정은 지독히도 표독스러웠다. 누구네 집은 생로병사 없는 줄 아니? 친정집 일 좀 생겼다고 시댁법도는 다 무시하겠다는 거야? 이 아파트 단지 다 뒤져봐라. 친정 챙기느라 시댁 시주머니 팽개치는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다가오더니 대리석 상판을 손가락으로 탁탁 내리쳤다. 우리 도윤이는 타국에서 이 집구석 먹여 살리겠다고 피똥 싸게 일하고 있는데 명색이 아내라는 년이 이깟 본분 하나 제대로 못해? 우리 집안 체면 깎이는 꼴 안 보려면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야겠니? 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진흙물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없이 다가가 걸레를 집어들고 쭈그려 앉았다. 퇴근하고 나서 처리할게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등지고 말했다. 진짜 기가 막혀서 조정숙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낚아채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굵은 소금 팍팍 치는 거 잊지 마. 지난번에 내가 절인 배추는 간이 하나도 안 되었더라.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웠길래 그 모양인지. 대문이 쾅 닫히며 현관에 있던 전신 거울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지아는 바닥에 얼룩을 말끔히 닦고 걸레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보온 도시락을 챙겨 들고 지하철역으로 걸음을 옮겼다. 병원 안은 소독약 냄새와 오래도록 환기되지 않은 텁텁한 공기로 가득했다. 복도 끝에 위치한 당직실 안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만 울려 퍼졌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서류 2장을 지아 앞으로 슥 밀어주었다. 이건 수술 동의서와 마취 동의서입니다. 수술 중 병변 확산이 확인되면 절제 범위가 커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위 전체를 절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위험고지 조항 확인하시고 여기랑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지아는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볼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며 사각거리는 마찰음을 냈다. 그녀는 빠르게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획마다 깊은 자국이 남았다. 진료실을 나와 병실 앞을 서성였다. 6인실 병실은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볐고 커튼은 반쯤 젖혀져 있었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원래의 까무잡잡한 피부색을 잃고 잿빛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손등에는 굵은 바늘이 꽂혀 있었고 수술 전 수액이 링거줄을 타고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지아는 환자 침대 옆간이 의자를 펴고 앉았다. 어머니는 눈을 뜬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아는 수액병에서 떨어지는 투명한 액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옆 침대 환자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가슴 한구석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보이지 않는 시위가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링거 박자에 맞춰 조금씩 핏빛 자국을 내고 있었다. 수술은 장장 4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와 위암병변 절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전이도 없다고 알렸다. 지아는 중환자실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적인 것을 확인한 뒤 지아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흙냄새를 풍기는 배추 3봉지가 여전히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병원 냄새가 밴 옷을 갈아입으려 했다. 그때 협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예비용 태블릿 PC가 눈에 띄었다. 이도윤이 평소 가끔 집에서 쓰던 것이었는데 충전 케이블이 아직 꽂혀 있었다. 지아는 선을 뽑고 태블릿을 서랍에 넣으려 했다. 그 순간 손가락이 측면 전원 버튼을 스치듯 누르는 바람에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메신저 앱 창이 띄워져 있었다.
이 태블릿과 이도윤의 스마트폰이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메시지 기록이 동기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아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대화창 상단에 고정된 이름은 오수진이었고 프로필 사진은 비키니를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연이어 화면에 말풍선들이 떠올랐다. 오수진이 보낸 메시지였다. 오빠, 호텔 인피니티 풀 너무 좋아요. 우리 오후에 해산물 먹으러 갈까요? 이어서 사진 2장이 전송되었다. 지아가 사진을 터치했다. 첫 번째 사진은 다낭 현지의 최고급 리조트 발코니에서 내려다본 에메랄드빛 바다 풍경이었다. 두 번째 사진에는 색깔이 알록달록한 칵테일 2잔이 찍혀 있었는데 사진 배경 한편에 결혼 반지를 낀 이도윤의 왼손이 테이블 모서리에 얹힌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화면을 위로 스와이프하는 지아의 손가락은 떨림이 없었고 숨소리도 평온했다. 메시지 기록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다. 오빠가 보낸 메시지 위에 오수진의 투정이 적혀 있었다. 오빠, 저 가방 색상은 한국에서는 진작에 품절 뜬 건데 진짜 여기서 사줄 거예요? 그 아래 이도윤의 답장이 이어졌다. 그럼 우리 수진이가 원한다면 당연하지. 내 가족 카드로 긁어. 그 직후 화면을 채운 것은 은행 결제 알림 문자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다. 끝자리가 4582인 신용카드로 현지 시각 14시 30분에 35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지아는 그 새빨간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카드는 바로 지아 명의의 가족 카드였다. 작년에 이도윤이 가끔 클라이언트 접대할 때 비상용으로 써야 한다며 제법 한도가 높은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가져갔던 것이다. 상무님이 지시한 일정. 하반기 진급이 걸려 있다고? 지아는 태블릿 전원을 끄고 서랍 안에 밀어 넣었다. 서랍을 닫는 순간 나무 레일이 형편없이 갈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가 얼음물을 한 컵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작은 경련을 일으켰다. 컴퓨터 책상 앞에 앉은 지아는 데스크톱 전원을 켰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본인과 이도윤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를 열었다. 화면에 찍힌 숫자들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도윤의 급여 통장 잔액은 고작 42,500원이었다. 그 옆에는 지난달에 가 승인된 신용대출 내역이 보였는데 대출금은 무려 1천만 원이었다. 출금 기록을 추적해보니 그 돈은 입금된 바로 다음 날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구매 대행 계좌로 여러 번 쪼개져 송금되고 있었다. 지아는 이번엔 자신의 급여 통장 거래 내역으로 탭을 바꿨다. 매달 25일 월급날 오후만 되면 어김없이 자동 이체되는 고정 지출 항목이 있었다. 출금처는 미래생명보험이었고 가입 상품명은 프리미엄 종합건강특약. 놀랍게도 피보험자는 조정숙이었다.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은 정확히 80만 원이었다. 이 돈은 꼬박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녀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달부터 빠져나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월급으로 매달 꼬박꼬박 피부과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고 이도윤은 빚까지 1천만 원이나 내어가며 딴 여자에게 명품백을 사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의 가족카드로 베트남 인피니티 풀에서 칵테일을 홀짝이고 있었다. 반면 그녀, 최지아는 바로 어제 병원 수납 창구 앞에서 체크카드 잔액 부족이 뜨는 바람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대학 동기 3명에게 전화를 돌려 구걸한 끝에 간신히 어머니 수술비 보증금을 맞출 수 있었다. 지아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방 안은 적막했고 오직 컴퓨터 본체 냉각 팬이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맴돌았다. 그녀는 키보드를 부수지도 않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모니터에 떠있는 프리미엄 종합건강특약이라는 글자만 뚫어지게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에 걸려있던 에코백을 챙겨 들었다.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단지 입구마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니가 수술 후 회복하려면 유동식을 드셔야 하니 신선한 식재료로 장을 봐야 했다. 단지 중앙에 있는 정자를 지나칠 무렵 조경용 관목 너머로 익숙한 웃음소리가 허공을 찔렀다. 아이고, 우리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쏙 한 번 안 썩이더니 커서도 어쩜 저리 듬직할까. 텅 빈 야외에서도
조정숙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는 유난히 귀에 꽂혔다. 지아는 걸음을 멈추고 둥그렇게 가지치기 된 소나무 뒤에 섰다. 정자에는 단지 내 부녀회 회원들 몇 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조정숙 여사는 큼지막한 보온병을 들고 옆에 앉은 아줌마의 종이컵에 보리차를 따라주고 있었다. 이번에 회사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베트남으로 파견 나갔잖아요. 상무님이 우리 아들을 딱 짚어서 데려갔다니까? 이런 급의 해외 출장은 체재비 보너스가 국내 월급보다 훨씬 세다더라고요. 이웃집 아줌마가 맞장구를 치다가 슬쩍 말을 돌렸다. 그럼 며느리는요? 친정어머니 입원하셨다면서요? 그 순간 조정숙 여사의 얼굴에서 한박웃음이 싹 사라지더니 그 자리에 혐오감이 가득 들어찼다. 그녀는 들고 있던 보온병을 테이블 위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아이고, 친정에 미친 그 재수 없는 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입만 열면 우리 도윤이 등골 빼먹고 그 가난에 빠진 친정집 퍼다 주느라 바쁘다니까? 이번에 제 어미 아플 때도 뻔하지. 우리 도윤이 주머니에서 돈 나올 것만 바라고 있을 텐데. 요즘 젊은 것들은 시댁을 아주 알로 봐요. 내가 전생에 무슨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원. 어머, 이를 어째? 주변에서 혀를 차는 동조의 한숨들이 이어졌다. 지아는 그들 앞으로 나서서 따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고 산책로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한 걸음 밟으며 아파트 정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말라비틀어진 나뭇잎들이 신발 밑창에 으스러지며 바스락바스락 메마른 비명을 질렀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주말이라 보험사 자동응답 시스템은 상담원 연결까지 5분이 걸린다고 안내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스피커폰 모드로 바꿔 책상 위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잔 따랐다. 상담원의 밝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생명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험 가입 좀 해지하려고요. 지아는 아일랜드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컵 안에서 흔들리는 물결을 응시했다. 네, 고객님 본인 명의로 된 보험을 해지하시겠습니까? 계약자는 저고요. 피보험자 이름은 조정숙입니다. 상담원은 몇 가지 본인 확인 절차와 비밀번호를 묻더니 목소리를 한층 조심스럽게 낮추었다. 고객님, 이 상품은 프리미엄 종합건강특약으로 관절 질환부터 심혈관 중증 질환까지 완벽하게 보장되는 최고급 상품입니다. 이미 3년이나 유지하셨는데 지금 중도 해지하시면 규정상 해지 환급금이 매우 적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십니다. 정말로 해지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확정입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당 보험에 연계된 약관 대출이 없으므로 해지 절차는 즉시 처리됩니다. 해지 환급금은 고객님께서 등록하신 자동 이체 계좌로 2시간 이내에 환불될 예정입니다. 단, 해지 처리가 완료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모든 의료 보장 혜택은 즉각 소멸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통화가 종료되었다. 30분 후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해지 환급금이 그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약금 명목으로 적잖이 떼이긴 했지만 이 정도면 어머니의 남은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를 대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지아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젖히고 집매매 서류와 전세계약서 원본 뭉치를 꺼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30평대 아파트의 전세금은 5억 원이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 2억 원을 보탰고 지아가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을 털어넣었으며 거기에 지아 개인 명의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간신히 맞출 수 있는 거액의 보증금이었다. 계약서 상에는 지아와 이도윤이 공동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은행 대출에 관한 연대 보증의 책임은 오롯이 지아가 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신분증명서와 전세계약서 원본, 그리고 자금 출처를 증명할 은행 거래 내역서를 몽땅 챙겨 들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구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로 곧장 향했다. 문서 작성대 앞에 선 지아는 번호표를 뽑고 검은 펜을 들어 테이블 위에 놓인 신청서 양식을 또박또박 채워나갔다. 신청 취지 항목에는 부부 공동 재산 분할 예비적 보전 처분을 명시했고 대상 물건 항목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 가압류 요청이라고 힘주어 적었다. 접수 창구의 공무원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넘겨받고 한 장 한 장 대조 확인을 마쳤다. 철컥. 관인이 붉은 인주를 머금고 신청서 접수증 위에 묵직하게 찍혔다. 가압류 신청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로 해당 부동산의 전세금 반환 채권은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전면 동결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공동 임차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접수증을 지갑에 챙겨 넣고 가정법원 로비를 나섰다. 겨울의 서울은 해가 짧았다. 벌써 캄캄해진 거리에는 칼바람이 쌀아기 눈을 몰고 몰아치고 있었다. 도로에 고인 물웅덩이 위로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8시 30분. 조정숙 여사는 유행이 한참 지난 짝퉁 명품 가방을 팔에 끼고 밑창이 다 다른 구두를 신은 채 구역 예배를 마치고 아파트 단지로 내려오는 경사로를 걷고 있었다. 택시비 몇천 원이 아까워 그 추운 날씨에도 꿋꿋하게 걸어서 금요심야 예배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내리막길. 언덕배기 삼겹살 가게 알바생이 방금 설거지한 물 한 대야를 가게 앞도로에 엎질렀고 물줄기는 비탈길을 따라 줄줄 흘러내렸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버린 살인적인 추위에 그 더러운 식당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에 얇고 시커먼 살얼음판, 즉 블랙아이스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조정숙 여사는 이번 달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최지아 그 독한 년한테서 더 뜯어낼까 머리를 굴리며 걷던 중이었다. 그때 그녀의 구두 굽끄트머리가 무언가에 미끄러졌다. 어맛.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다. 균형을 완전히 상실한 묵직한 체구는 공중으로 붕 뜨더니 그대로 등 뒤로 처박혔다. 빠각.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소름 끼치고 둔탁한 파열음이 밤 공기를 갈랐다. 오른쪽 고관절 부위에서 터져나온 극심한 고통이 순식간에 뇌신경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빙판 위에 쓰러진 조정숙 여사의 눈앞이 까매졌다.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 살을 애는 듯한 비참한 통증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사람 살려. 15분 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적청색 경광등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다. 구급대원들은 통증에 기절할 듯 숨 넘어가는 조정숙 여사를 들것에 실어 올렸고 강남에서 가장 최신식 장비를 갖춘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로 미친 듯이 질주했다. 병원의 응급실 병상은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 의료기기들의 전자음으로 아수라장이었다. 조정숙 여사는 환자 분류구역 침대 위에 누워 두 손으로 매트리스 시트를 사색이 된 채 쥐어뜯고 있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패딩 안쪽이 축축하게 젖었다. 초음파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당직 의사가 다가왔다. 모니터에 뜬 판독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오른쪽 대퇴골두 분쇄 골절입니다. 환자분 연령대를 고려할 때 당장 인공관절 치환수를 진행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하반신마비나 보행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수술 응급입니다. 그럼 빨리 해. 빨리 수술하라고 당장. 조정숙 여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다. 하반신 전체가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응급실 수간호사가 나섰다. 환자분 보호자 안 계신가요?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원무과 수납을 마쳐야 바로 응급수술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의료보험 적용 여부부터 조회해봐야 하거든요. 조정숙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짜 명품백을 뒤져 신분증을 꺼내 간호사에게 내밀었다. 조회해봐요. 우리 며느리 년이 내 이름으로 제일 비싼 프리미엄 종합 실비보험을 들어놨어. 싹 다 전액 보장되는 거니까 빨리 VIP 특실부터 잡고 수술 준비해. 간호사가 투덜거리며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렸다. 신분증 정보를 조회 시스템에 입력하던 간호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환자분, 조회가 좀 이상하게 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미래생명 프리미엄 종합건강 특약 상품 말입니다. 이 보험, 오늘 오후 2시 15분경에 계약자가 직접 고객센터를 통해 강제 해지 처리하셨네요. 이번 관절 치환 수술 비용이랑 이후 입원비 전액,
의료보험 혜택 없이 환자분이 100% 사비로 내셔야 합니다. 100% 사비. 조정숙 여사의 두 눈이 파도 맞은 생선처럼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부러진 대퇴골이 주는 끔찍한 고통조차 이 말도 안 되는 선고 앞에서 찰나의 순간 동안 잊혀졌다. 그녀는 성한 왼쪽 손가락으로 침대의 스테인리스 모서리를 부여잡았고 길게 기른 그녀의 손톱이 금속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냈다.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해지라니. 그게 한 달에 80만 원씩 내 피 같은 돈 퍼부어 유지하던 특약인데 터져나오는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혀 그녀의 목소리는 급기야 새된 소리로 갈라졌다. 여기저기서 신음이 터져나오는 응급실 한가운데서도 유난히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였다. 이런 진상 환자를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닌 젊은 간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클립에 끼워진 접수증과 신분증을 침대 끝으로 슥 밀어놓았다. 건강보험 시스템 통일망에 뜬 정보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계약자 최지아 씨가 오늘 14시 15분에 전산상으로 즉시 해지하셨습니다. 현재 이 보험 상태는 완전 실효입니다. 환자분 오른쪽 다리는 오늘 밤 당장 관절 치환수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데 사보험 보장도 없고 본인이 애타게 찾으시는 VIP 병실의 재활 입원비까지 다 합치면 못해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나옵니다. 지금 당장 가족분께 연락하셔서 원무과에 보증금부터 걸어두지 않으시면 저희는 응급처치로 진통제만 놔드리고 병상을 다른 중증 환자분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간호사가 내뱉은 말은 한겨울 꽁꽁 얼음물 한 바가지가 되어 조정숙 여사의 정수리 위로 쏟아졌다. 2,500만 원. 평소 동네 마트에서 단돈 2,000원 콩나물값 깎겠다고 계산원과 30분씩 실랑이를 벌이던 그녀였다. 교회 갈 때도 버스비 몇천 원 아낀다고 그 추운 빙판길을 꾸역꾸역 걸어 다니는 마당에 3,000만 원을 당장 어디서 구해온단 말인가? 그 독사 같은 년, 그 재수 없는 샹년, 창백하게 얼어붙은 조정숙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차가운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다. 숨 쉴 때마다 고장 난 풍구처럼 쇳소리가 났다. 감히 진연이 내 보험을 건드려? 그게 다 우리 도윤이 돈인데 우리 이씨 집안 피 같은 돈을. 분노에 차 몸부림을 치다가 무너진 골반뼈가 다시 한번 엇갈리며 척추를 타고 극심한 통증이 올라왔다. 숨이 턱 막힌 그녀는 딱딱한 침대 시트 위로 풀썩 쓰러졌다. 옆 병상 보호자들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지만 체면 따윈 신경 쓸 여력도 없었다. 반쯤 미쳐버린 그녀는 발작하듯 짝퉁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자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다 건너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매 초가 마치 그녀의 뼈를 톱으로 썰어내는 것만 같았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3,000km 떨어진 베트남 다낭. 최고급 쇼핑몰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서늘했다. 이도윤은 그 짙은 회색 바람막이 재킷을 입은 채 명품 매장 앞에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가죽 냄새와 점원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맴돌았다. 오빠, 이 색상 가방은 한국에서 아예 못 구한다고 했잖아. 나 이거 사줘. 오수진이 이도윤의 팔짱을 끼며 진득하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늘어졌다. 그녀는 유리 진열장 위에 놓인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에 달하는 한정판 핸드백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번쩍였다. 이도윤은 건성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서울에서는 아직 장모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최지아의 이름이 양각으로 박힌 가족카드를 카운터 넘어 점원에게 건넸다. 이걸로 할게요. 결제해주세요.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고 심지어 재벌그룹 상무라도 된 듯한 오만함까지 배어 있었다. 점원은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 결제 단말기를 조작했다. 삑하는 짧고 둔탁한 신호음이 울리더니 하얀 영수증이 기계에서 배 터지듯 빠져나왔다. 영수증을 확인한 점원의 직업적인 미소가 돌연 굳어지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현재 발급 카드사에 의해 거래가 전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도윤은 그대로 멈칫했다. 거래 정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한번 긁어봐요. 통신 오류일 수도 있잖아요. 이 카드 한도 엄청 빵빵하게 들어있는 건데? 오수진이 그의 소매를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며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따졌다. 오빠, 상무님이 아끼는 핵심 인력이라며? 고작 가방 하나 긁을 카드 한도도 없어? 그럴 리가 없잖아. 이도윤은 체면이 구겨져 낯빛이 붉어졌다. 그는 서둘러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그의 바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한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주여사, 즉 그의 어머니였다. 그는 잔뜩 짜증이 난 오수진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고는 매장 구석으로 도망치듯 걸어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도윤아, 당장 와서 내 그 미친 마누라 년 좀 어떻게 해봐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들려온 조정숙 여사의 처절한 비명 섞인 절규가 수화기를 뚫고 나와 이도윤의 고막을 찢을 듯이 때렸다. 어머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한창 출장 중에 내가 빙판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박살났어. 의사가 관절을 새로 갈아 끼워야 한대. 당장 수술비로 3천만 원이 필요하단다. 최지아 그 독사 같은 년이 내 프리미엄 실비보험을 싹 다 해지해버렸어. 병원에서는 보증금 없으면 수술도 안 해준다고 버티고 나는 지금 뼈가 부러져 아파 죽겠는데 넌 도대체 내 어미가 되지든 말든 상관 안 할 거냐? 이도윤의 머릿속에서 웅하는 섬뜩한 이명이 울렸다. 마치 거대한 쇠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만 같았다. 보험 해지? 3천만 원. 다리가 박살나. 이 단어들이 그의 뇌관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확 돌아서며 극도의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언성을 높였다. 보험을 해지했다고요? 지가 뭔데 우리 집 돈을 해지해요? 대체 언제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오후에 간호사년이 그년이 직접 안면 몰수하고 해지 전화를 걸었단다. 너 당장 그년한테 전화해서 내 수술비 들고 튀어오라고 해. 안 그러면 내 어미 오늘 밤에 원무과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원무과 직원이 수납을 독촉하는 웅성거리는 배경음이 들려왔고 뒤이어 뼈가 부서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비참한 신음이 차례로 터져나왔다. 그리고 통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어졌다. 이도윤은 스마트폰을 쥔 채 에어컨 바람이 서늘한 매장 구석에 서 있었지만 그의 등줄기에서는 순식간에 차가운 식은땀이 줄줄 배어나왔다. 최지아가 보험을 깼다. 최지아가 내 손에 있는 가족카드까지 정지시켰다. 그녀가 다 알아버린 것이다. 그 소름 끼치는 사실은 마치 차갑고 끈적한 독사가 척추를 타고 기어오르는 듯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는 의아하게 쳐다보는 명품 매장 직원의 시선도 뒤에서 자기를 부르며 짜증내는 오수진의 목소리도 안중에 없었다. 대성통곡하듯 쇼핑몰 밖으로 뛰쳐나간 그는 특유의 덥고 습한 다낭 길거리에 우뚝 서서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지아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서울, 강남 대형 종합병원의 1인실 VIP 병동. 이곳의 공기에는 응급실 특유의 코를 찌르는 역한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가습기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수분과 따뜻한 햇빛의 냄새뿐이었다. 최지아는 환자 침대 옆 푹신한 안락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작고 날렵한 과도로 새빨간 사과를 깎고 있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지며 뽀얀 연노란색 과육이 모습을 드러냈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아직 평온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보험 해지로 돌려받은 그 두둑한 환급금 덕분에 지아는 어머니의 밀린 수술비와 약값을 단번에 정산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 쾌적한 1인실로 병실 등급까지 훌쩍 올려버릴 수 있었다. 그때 협탁 위에 놓여있던 스마트폰 화면이 밝게 빛났다. 발신자 명의 이도윤 세 글자가 떠올랐다. 지아는 곧장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우아하게 남은 사과 껍질을 전부 깎아냈다. 길게 이어진 빨간 껍질이 발치에 놓인 쓰레기통 안으로 스르륵 몸을 감췄다. 그녀는 과도를 내려놓고 물티슈를 한 장 뽑아 손가락을 꼼꼼히 닦은 뒤에야 마침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스피커폰 모드를 켰다. 야, 최지아 너 완전히 미쳤어. 이도윤의 포효하는 듯한 고함이 스피커를 찢을 듯이 튀어나왔다.
분노와 절망에 차 숨이 넘어갈 듯한 악다군이었다. 지아는 잿빛으로 물든 차가운 서울의 겨울 하늘을 창너머로 바라보며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사람처럼 흠잡을 데 없이 평온하게 대꾸했다. 내 그 대단한 폐활량 자랑하려고 국제 전화까지 건 거면 그 힘 아껴뒀다가 파란 잔디 깔린 골프장 가서 힘차게 소리나 지르렴. 아, 지금 당장은 나이스 샷 외칠 기분이 전혀 아니겠지만. 수화기 너머로 거칠고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전해졌다. 너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치는 장난이야? 우리 엄마 안보험이랑 실비 어떻게 된 건데? 내가 감히 뭔데 그걸 사전에 상해 하나 없이 해지해. 우리 엄마가 지금 응급실 바닥을 기다시피 하면서 사람 목숨 살리는 돈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 몰라. 내가 감히 뭐냐고. 지아는 아주 짧고 나지막하게 냉소를 터뜨렸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분노도 없었으며 오직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지독한 이성만이 도사리고 있었다. 내가 그 보험 계약자니까. 지난 3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빨대 꽂혀서 빠져나간 그 80만 원. 단 10원 하나 안 빼놓고 내 월급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 내 피 같은 돈이니까. 그거 다 결혼해서 번 거니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너 지금 불법 저지른 거고 절도야. 이도윤은 타국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었고 지나가던 현지인들이 흘끔거리며 수근거렸다. 부부 공동 재산, 지아가 그 단어를 곱씹으며 피식 웃었다. 내가 나 몰래 제2금융권 대부업체 통해서 1천만 원짜리 고금리 사채 땡겨서 내 그 잘난 어린 후배년한테 명품백 조공할 때 그때 내 머릿속에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개념이 스치기라도 하디? 내 가족카드 박박 긁어가며 다낭 인피니티 풀에서 한 잔에 3만 원짜리 칵테일 처마시며 히히덕거릴 때 부부 공동 재산이 생각이나 났어? 우리 엄마 위암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생돈 200만 원 보증금이 모자라 내가 이곳저곳 전화 돌리며 쩔쩔맬 때 넌 뻔뻔하게 골프백 메고 공항으로 도망치면서 그 단어를 한 번이라도 떠올렸냐고. 이도윤의 거친 호흡이 일순간 딱 멎어버렸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그는 간신히 혀를 비틀어가며 더듬더듬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너 지금 내 뒷조사했어? 미행 붙였어. 내가 그런 영화 같은 짓에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니? 지아는 곱게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우아하게 집어들어 제 입에 쏙 넣었다. 아삭아삭하고 경쾌하게 사과를 씹어넘기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고스란히 태평양을 건너갔다. 내 놈이 정신없이 나가느라 집에 굴러다니던 태블릿 PC. 아휴, 그 수진이라는 오수진 씨가 보낸 풀빌라 비키니 샷. 아주 관종처럼 몸매 보정까지 넣어서 잘 찍었더라. 이도윤의 머릿속을 팽팽하게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밧줄이 형편없이 끊어졌다. 더러운 거짓말이 밑바닥까지 발가벗겨진 끔찍한 수치심과 당장 한국에서 날아올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에 대한 질식할 것 같은 공포심이 그를 덮치자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최지아, 너 나 함정 파고 사람 등쳐먹은 거야. 그래, 내가 다 알아냈다고 쳐. 뒷조사해서 억울하면 이혼 소송을 하든가 날 족치든가 해. 그건 철저히 우리 둘 부부 사이 문제인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엄마 목숨줄을 가지고 장난을 쳐. 우리 엄마 지금 당장 수술실 안으로 못 들어가면 안진뱅이 된다고. 그 수술비 3천만 원이야. 너 당장 그 해지 환급금 병원 원무과 계좌로 전액 이체해놓고 꼼짝 말고 있어. 나머지 따질 일은 내가 눈치 좀 보고 귀국하고 나서 마저 할 테니까.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예전처럼 고압적인 명령조를 구사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최지아의 착한 침묵과 인내에 길들여져 있었다. 그녀가 어떤 모욕이나 억울함이 와도 꿀꺽 삼키며 묵묵히 집안 대소사를 수습해 바치는 것을 머슴처럼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그를 맞이한 것은 숨막힐 듯한 묘지 같은 정적뿐이었다. 지아는 여유롭게 사과를 마저 씹어 삼키고는 크리넥스 한 장을 뽑아 입술에 묻은 과즙을 쓱 닦아냈다. 이도윤 개새끼야. 귀 열고 똑똑히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속삭이듯 낮았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는 시퍼런 비수가 되어 도마 위를 쾅쾅 내리찍고 있었다. 내가 고작 그깟 사보험만 날려버렸을 것 같아. 내 엄마가 떵떵거리며 사는 그 5억 원짜리 전셋집. 어제 오후에 가사재판소 거쳐서 새빨간 가압류 딱지 붙여놨어.
부부 공동 재산 분할 예비적 보전 처분에 보증금 묶어버렸으니 5억 원 중에 너희가 뺄 수 있는 현금은 10원 한 장 없어. 쓰레기 가족답게 단체로 한강 다리로 가든가. 아, 참고로 내가 베트남 쇼핑몰에서 폼 잡을 때 내밀었던 그 가족카드. 진작에 도난 분실 정지 처리했어. 너 지금 주둥이로 무슨 개소리를 내뱉은 거야? 이도윤은 다리 관절에 힘이 쫙 풀려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오늘 밤 내 엄마가 수술비 못 내서 쫓겨나면 남은 반평생은 두 다리 질질 끌면서 휠체어로 살아가겠네. 축하해. 그리고 너. 지아가 조소하며 잠시 숨을 골랐다. 너랑 내 잘난 상간녀는 당장 다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표 살 돈도 없겠네. 돈 없는 빈대 새끼들끼리 베트남 거렁뱅이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아주 로맨틱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길 기원할게. 화팅. 뚜뚜뚜. 가차없는 단절음과 함께 통화가 끊어졌다. 이도윤은 동공이 풀린 채 새까맣게 죽어버린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동남아 해변에 덥고 눅눅한 바닷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마치 얼음물이 가득 찬 냉동실에 처박힌 것처럼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한기를 느꼈다. 덜덜 떨며 통화 버튼을 다시 눌러보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라는 기계적인 안내 멘트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최지아가 그를 수신 차단해 버린 것이다. 멍하니 뒤를 돌아보던 그는 마침 높은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쇼핑몰 정문을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오수진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돈 많은 상무님 최측근 오빠를 향한 콧소리 섞인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엔 벌레를 보는 듯한 노골적인 역겨움만 피어오르고 있었다. 야 오빠. 나 방금 내가 밖에서 꾀꾀거리는 거 다 들었어. 오수진은 팔짱을 방어적으로 낀 채 서늘하게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가 호기롭게 쥐어준 그 가족카드가 내 와이프 명의였어? 너 지금 통장에 몇 푼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당장 나 꼬신다고 다낭 올 때 끊어준 귀국 비행기표마저도 살 돈조차 털렸네? 수진아, 내가 오해를 했나 본데 이건 임시로 집사람이 미쳐서 꼬장을 부리는 거고 내 말 좀. 이도윤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그녀의 팔목을 부여잡으려 했다. 오수진은 더러운 똥이라도 피하듯 질색하며 뒤로 훌쩍 물러나 그의 손길을 쳐냈다. 내 털끝 하나 손대지 마. 아우. 시발 진짜 재수옴 붙었네. 알고 보니 반반한 얼굴 믿고 마누라 통장에 빨대 꽂아먹는 기생오라비 새끼였어? 풀빌라 예약 취소하고 내가 알아서 호텔 잡고 귀국할 테니까 너 같은 빈대 새끼는 나랑 같은 국적기에 몸실을 자격조차 없어. 연락처 지워라. 살벌하게 말을 내뱉은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손을 들어 빈 택시를 낚아채듯 잡았다. 그녀는 문을 세게 쾅 닫고 쌩안이 떠나버렸다. 낯선 타국의 먼지 날리는 길거리에 버려진 이도윤은 미친 듯이 자기 바지 주머니와 안주머니를 뒤졌다. 가죽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강국 베트남에서 환전해둔 고작 한국 돈으로 몇만 원어치의 지폐 조각들만 나뒹굴고 있었다. 한국 강남의 응급실에는 당장 3천만 원 수표를 흔들지 않으면 다리를 자르게 생긴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는 초저가 항공권 한 장 긁을 돈조차 없었다. 절망과 나락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집어삼켰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쭈그린 그는 스마트폰 주소록을 이 잡듯이 뒤졌다. 평소 고급 양주를 까며 형님 동생 호연지기를 나누던 그 잘난 술친구들에게 돈 빌려달라 다급하게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귀신같이 눈치를 챈 그들은 전화를 안 받거나 아이고 동생, 내가 요즘 주식에 물려서 여윳돈이 10만 원도 없네 이라며 비겁하게 전화를 뚝뚝 끊기 바빴다. 결국 1시간의 몸부림 끝에 그의 손가락이 머문 곳은 김 실장, 당일 일수 당일 대출이라고 저장된 음지의 번호였다. 지난달 그 어린 후배 가방 사주겠다고 아무 조건 없이 1천만 원 한도를 뚫어주었던 바로 그 고금리 사금융 불법 대부 코디네이터였다. 김 실장님입니까? 접니다. 이도윤. 제가 지금 당장 돈줄이 좀 말라서 급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500만 원. 아니, 1천만 원 쏴주십시오. 다달이 이자는 묻고 더블로 법정 최고 치셔도 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계좌로 쏴주세요.
사채업자와의 전화를 끊은 뒤 이도윤의 스마트폰에 입금 알림이 떴다. 살인적인 선의자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엄청난 금액이 뜯겨나간 뒤 들어온 고작 반토막난 1천만 원의 숫자를 보며 그는 피가 거꾸로 솟아 극도에 달한 현기증을 느꼈다. 이 피 묻은 돈으로는 당장 어머니가 누워있는 인공관절 수술비의 3분의 1조차 메꿀 수 없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장 싸구려 시간대 야간 심야 비행기 표를 힘겹게 결제했다. 그로부터 10여 시간의 비행 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대형 병원의 1층 메인 로비. 이도윤은 진흙탕을 굴러온 폐잔병 마냥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 질질 끌며 회전문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이틀 전 그가 폼 잡고 입고 갔던 짙은 회색 바람막이는 땀과 구김에 절어 누렇게 뜬 시래기처럼 변해 있었고 동양인 특유의 퀭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앉았으며 이틀을 감지 못한 머리카락은 떡이 져 이마에 참담하게 들러붙어 있었다. 로비 외곽 원무과 주변 구석에는 그와 피를 나눈 익숙한 얼굴들이 떼지어 서 있었다. 어머니의 동생인 그의 이모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가까운 친척 어른들이었다. 이도윤의 몰골을 확인한 순간 그를 애지중지 아끼던 친척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노골적으로 돌변했다. 대기업 상무가 아끼는 외조카를 향한 존경은 사라지고 경멸, 지독한 비웃음, 그리고 한심한 동정의 눈빛뿐이었다. 이모가 참다 못해 성큼성큼 다가와 멱살을 쥐듯 그의 팔뚝을 거칠게 낚아챘다. 너희 미친 자식아, 도대체 어디서 쌍코피 터지게 놀다 이제 기어들어와. 내 엄마 어제 통증 쇼크로 거품 물고 기절만 3번을 넘게 했어. 나중에 병원 측에서 사람 돼지는 꼴날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대보증 서류에 막도장 찍어주고 나서야 임시방편으로 쇠심박는 시술만 간신히 해놨단 말이다. 지금 저 위에 진통제 맞으며 반시체로 누워있는데 원무과 수납팀은 당장 퇴원 수속 안 밟으면 법적 대응 들어간다고 협박 중이야. 너 보험 깬 거 메꿀 돈다발 챙겨왔어, 안 챙겨왔어? 이도윤은 쩍 갈라진 입술을 뻐끔거렸지만 목구멍에 모래를 들이부은 듯 건조해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1층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는 맑고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고급스러운 베이지 패턴의 맞춤형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최지아가 엘리베이터에서 우아하게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어 재벌집 맏며느리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고 한 손에는 서류가 불룩하게 든 누런 대형 우편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도윤이 지아를 발견한 그 순간 마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익사자가 썩은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듯 눈이 뒤집혔다. 그는 자신을 탓하던 이모를 짐짝처럼 거칠게 밀어버리고 미친 듯이 비틀비틀 지아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닿기 단 2발자국 전 그의 무릎팍이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다. 쿵! 천둥이 치는 듯한 무거운 파열음. 이도윤은 그 수백 명이 오고 가는 밝은 대나대 병원 한복판에서 친가 친척들 전체와 수납을 위해 대기하던 수많은 환자, 간호사 무리가 전부 지켜보는 앞에서 견고한 대리석 바닥에 짐승처럼 무릎을 꿇었다. 여보, 지아야, 내 와이프. 그는 두 손바닥을 불이 나게 싹싹 비비며 지아의 코트 끝자락을 생명줄처럼 부둥켜 안았다. 처참한 오열에 핏발선 눈물과 콧물이 덩어리져 입술 위로 흘러내렸고 마치 사포로 그은 듯한 쉰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내가 천벌을 받을 개새끼야. 내가 정말 잠시 어떻게 귀신에 씌었나 봐. 그 술집년 같은 기집애가 뭐라고. 내가 내 조강지처고 내 진짜 마누라잖아. 나를 버려도 좋으니 제발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줘. 뼈는 깎았는데 당장 빚쟁이한테 내몰리게 생겼어. 전세 보증금 가압류라도 제발 먼저 풀어줘. 그거 경매 넘어가면 나랑 다리병신된 우리 어머니는 당장 다리 밑에서 박수 줍고 자야 해. 주변을 에워싼 친척들과 구경꾼들 사이에서 적나라한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평소 그를 그룹 에이스로 치켜세우며 자랑스러워하던 이모조차 입을 틀어막았다. 늘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며 시댁의 권위를 세우고 어머니를 등에 업어 군림하던 잘난 조카가 바닥에 구토물처럼 널브러져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꼴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지아는 지난 3년간 그가 자신에게 명령조로 지시하고 그녀의 노동을 당연히 여기며 대우받고 조정숙 여사가 주방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며 간을 보던 지난날을 회상했다. 통쾌함이나 분노가 끓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 중심부는 깊은 우물처럼 평온했다. 지아는 코트 주머니에서 살균 물티슈 한 장을 여유롭게 뽑아 들었다. 방금 그 사내의 더러운 손이 스쳤던 코트의 아랫부분을 눈곱만 한 세균이라도 묻었을까 천천히 모욕적일 만큼 집요하게 닦아낸 다음 병원 쓰레기통에 휴지를 툭 던져 넣었다. 어디서 발정난 개새끼가 여보 타령이야. 더러운 불륜충 주제에. 지아는 손에 들고 있던 그 묵직한 서류 봉투를 들어 자비 없이 이도윤의 면상 한가운데로 냅다 후려갈겼다. 봉투 입구가 뜯겨져 있어 안에 꽉 채워져 있던 종이 조각들이 빗방울처럼 바닥으로 차르르 쏟아져 내렸다. 오수진이 보내온 노출이 심한 호텔 비키니 샷셀카. 가족카드를 탈탈 털어 긁어젖힌 다낭 현지 사치품 영수증 내역서. 선이자를 수백을 떼어 먹힌 제2금융권 불법 사채 채무 증명서. 그리고 굵은 명조체로 차갑게 잉크가 마른 협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서. 그 빼박 증거 서류들은 무릎을 꿇은 이도윤의 주위에 참담하게 흩어져 내렸다. 백주대나처럼 밝은 병원 조명 아래 그것은 그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까발리고 있었다. 사건 현장을 숨죽여 구경하던 친척과 사람들은 고개를 쑥 빼고 바닥에 뒹구는 사진과 빚 액수들을 훔쳐보더니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헛바람을 켜는 소리를 냈다. 어머 맙서사, 지 잘난 맛에 사는 줄 알았더니 마누라 핏반 돈으로 스폰서 지다면서 기집애나 꼬시고 있었네. 뭐야, 사채까지 끌어다 썼잖아. 지난 설날에 조정숙 여사가 자기 아들이 동기들 중에 연봉 원탑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허풍을 치더니 집안이 쪽박이었어? 이러니 보살 같은 며느리가 참다 보험을 날려버리지. 나 같아도 진작에 대가리를 깼다. 자신을 향한 수치스러운 조롱과 웅성거림이 전해지자 이도윤의 얼굴은 터질 듯한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양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그 치부의 증거들을 가슴팍에 숨기려 발버둥 쳤지만 수전증 걸린 듯한 손놀림의 종이들은 더욱 널브러져 쓰레기장이 될 뿐이었다. 내가 들어간 전세 보증금 중에 시댁이나 내가 낸 돈 빼고 순수 내 돈 출처 소명은 이미 가사재판부에 전부 접수 끝냈어. 내 본금이랑 내 명의 은행 대출금 엎은 거 거기에 내년 놈 불륜 증거 들이밀어서 귀책 사유로 받아낼 위자료까지 싹 다 더하면 어차피 그 5억짜리 껍데기 전세에서 내 앞으로 떼어줄 돈 따위는 없어. 내 그 대부업체 고리대금 맡기도 전액 파산날 액수니까. 지아의 목소리는 데시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진 거대한 로비 안의 사람들에게 소름 끼칠 정도로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도장 얌전히 찍고 내 그 애지중지하는 절름발이 엄마 모시고 내 명의 된 집에서 당장 짐 싸서 굴러나가. 재산 분할 따위 허튼 꿈 꾸지 말고 빈 몸뚱어리로 나가. 내 마지막 자비를 거절하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이 예쁜 사진들이랑 조폭들 사채 독촉장을 곱게 묶어 너네 회사 상무님 비서실 메일로 쫙 돌려버릴 거거든. 베트남 파이프라인에서 회사 명예에 개똥치를 해버린 에이스를 너희 경영진이 덮어줄까 아니면 당장 모가지 날리고 징계해고 통보할지 한번 테스트해볼까? 서류를 허겁지겁 줍던 이도윤의 양팔이 시체처럼 허공에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목을 빼고 올려다보았다. 한치의 떨림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녀의 냉혹하고 잔인한 두 눈동자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비로소 지옥불을 맛보았다. 이 무서운 여자는 투정을 부리거나 사랑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과 뼛속 깊은 곳에서 디도윤이라는 기생충 같은 존재를 완강하고 깔끔하게 적출해낸 것이다. 그는 온몸에 마비가 온 듯 그 자리에 널브러졌고 두꺼운 손바닥으로 면상을 틀어막은 채 짐승처럼 처절하게 오열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아는 그런 구차한 벌레를 두 번 다시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그녀의 높은 구두 굽이 단단한 대리석으로 된 병원 로비를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카랑카랑하게 또각 리드미컬하고 압도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대로 병원 회전문을 빠져나온 바깥 세상. 아침까지 날리던 서울의 굳은 첫눈이 말끔히 개어 있었다.
먹구름을 찍고 쏟아져 내린 눈부신 태양빛은 칼바람을 뚫고 찬란하고 환하게 그녀의 앞길을 비췄다. 3개월 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변에 눈부신 신축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전문 포장이사 업체의 건장한 직원들이 입주자의 지시를 받으며 조심스러운 손길로 최고급 맞춤형 이탈리아제 패브릭 소파를 널찍한 거실 중앙에 안착시키고 있었다. 통유리로 벽이 처진 거실 창 너머로는 서울의 젖줄, 반짝이는 한강 뷰가 시원하게 펼쳐져 압도적인 해방감을 선사했다. 지하는 아일랜드식 오픈 키친에 기대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가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대형 금전수 화분의 높낮이와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해주며 밝게 웃고 있었다. 위암 절제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이었다. 석 달간의 강도 높은 항암 치료와 최고급 휴식을 병행한 덕분에 어머니의 안색은 여전히 조금 투명했지만 눈망울만큼은 확연한 생기와 안정감을 되찾아 빛났다. 지아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구수한 보리차를 예쁜 머그잔에 담아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엄마, 허리 아플라. 이제 그만 지휘하고 좀 쉬어. 남은 잔짐들은 내가 퇴근하고 천천히 치우면 돼. 어머니는 따뜻한 보리차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대궐같이 탁 트인 찬란한 새집의 천장을 둘러보며 기분 좋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아야, 여기 보증금의 관리비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차라리 우리 모녀 단출하게 예전 그 비좁은 빌라고 전셋집도 꽤 포근하고 좋았는데 말이야. 그 인간들 내쫓고 법원에 묶여있던 전세금 내 목 싹 털어서 여기 보증금 꽂고도 오히려 돈이 남아도네. 지아가 콧소리를 내며 웃었다. 이 넓은 집이 이제 우리 두 모녀 평생 살 스위트홈인데 이 정도 야경은 누리고 살아도 아깝지 않지. 어머니는 딸의 든든한 말에 더 이상 짐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듯 지아의 손등을 포개어 따사롭게 쥐어주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빛이 닿지 않는 서울 강북의 끄트머리 빈민가. 음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길 구석의 허름한 빌라 반지하 방, 도로변에서 버려진 쓰레기, 봉다리와 스티로폼 더미가 창틀을 밀고 들어와 유일한 한 줌의 햇볕마저 차단해버렸다. 햇빛 한 점 없는 그곳에선 비가 오지 않아도 늘 시퍼런 곰팡내가 진동했고 제대로 익지도 못한 싸구려 중국산 김치의 지독한 쉰내가 골방을 지배했다. 야, 이도윤 미친놈아. 너 대체 약국을 돌다 무슨 약을 주워온 거야? 의사가 퇴원할 때 비급여로 좋은 외국제 처방받아 오랬거늘 내가 이런 싸구려 동네 약이나 처먹으라고 줬어? 너 당장 내 뼈가 썩는 고통을 맛보고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조정숙 여사는 녹이 쓴 낡은 접이식 간이 침대에 주저앉아 오른쪽 고관절 밑으로 거대하게 깁스를 감은 채 악을 내지르고 있었다. VIP는커녕 제대로 된 사설 도수 치료나 회복기 재활 입원조차 받을 수 없어 그녀의 다리는 미라처럼 참혹하게 근육이 퇴화해버렸다. 그녀가 앙상한 손으로 합한 매트리스를 미친 듯이 퍽퍽 내려치자 그 귀를 찢는 듯한 노파에 발작 섞인 신경질이 좁아터진 반지하 동굴을 소름 끼치게 울렸다. 방구석의 이도윤. 그는 목이 다 늘어나 누렇게 찌든 몇 년 전 판촉용 티셔츠를 걸친 채 시멘트 바닥에 개처럼 쭈그려 앉아 양은 냄비에 담긴 저가형 컵라면을 개걸스럽게 퍼먹는 중이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어머니의 저주 섞인 쌍욕을 듣다 못한 그가 돌연 짐승처럼 벌떡 일어나 먹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접이식 밥상 위로 미친 듯이 팽개쳤다. 수입제 비급여 약. 엄마 돌았어? 쌀쌀돈도 비어서 라면 끓여 먹는 마당에 수입제 같은 소리가 입에서 나와 이도윤의 살기가 띈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다 죽어가는 미친 개와 같았다. 내 월급 카드에 월급 찍히는 날만 되면 대부업체 사냥개 새끼들이 10원 단위까지 탈탈 썰어 가버려서 이자 내기도 바쁜데 나 지금 일하면 쪼가리 살 잔돈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쩔쩔맸다고. M이라는 작자가 허구한 날 최지아 긁어 부스럼 만들고 지랄 연병만 안 떨었어도 내년이 시애미 가오 잡는다고 분탕질 쳐서 내 가정을 박살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시궁창 쓰레기장에서 똥파리처럼 살고 있겠냐고. 뭐야, 내년. 잊혀주길 호로자식. 지가 아랫돌이 함부로 굴리다 꽃뱀한테 대출까지 넘겨놓고 어디다 대고 부모 탓을 하고 자빠졌어. 벼락 맞을 놈아.
모자에 피 튀기고 살벌한 폐륜적인 악다구니가 그 종이장 같은 반지하 외벽을 뚫고 온 골목으로 울려 퍼졌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귀가하던 이웃 주민들은 흡사 지옥도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저주받은 고성과 곰팡 내에 기겁하며 발걸음을 재촉해 도망쳤다. 그리고 다시 한강변에 눈부신 아파트. 설치와 배치를 모두 마친 입주 청소 및 이사 작업자들이 허리 굽혀 정중히 인사하며 돌아갔다. 지아는 슬리퍼를 신고 널찍한 대리석 현관으로 걸어가 방음벽처럼 육중한 최신식 현관문을 쾅 닫았다. 그녀가 손바닥으로 도어록 액정을 스치자 파란빛으로 숫자들이 영롱하게 떠올랐다. 예전 그 끔찍했던 5억짜리 껍데기 전셋집의 비밀번호는 언제나 시어머니가 강요했던 이도윤의 생년월일이었다. 조정숙 여사는 새벽이건 아침이건 눈 감고도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와 바닥에 흙 구정물을 뚝뚝 흘리는 배추폭이나 쓰레기를 내동댕이 치며 지하의 주권폰 액정에 새로운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입력했다. 그것은 다름하더니 이내 툭 소등되었다. 지아는 환한 불이 켜진 현관의 문짝 너머로는 이제 두 번 다시 주말 아침에 고요를 박살내는 예고 없는 절이 배추 따위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녀를 하대하며 그들의 욕망을 착취하는 시댁의 뻔뻔한 가스라이팅과 노예 취급은 이제 영영 이 우주에서 삭제된 것이다. 거실 쪽에서 그녀를 지탱해주던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지아, 짐 무거울 텐데 물 끓었다. 이리 와서 차 마시자. 지아는 눈을 번쩍 뜨고 등 뒤에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등졌다. 그녀는 겉옷을 가볍게 벗어 현관 모서리 행거에 각을 맞춰 깔끔하게 걸어두었다. 응 엄마, 지금 가요. 그녀는 한없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황금빛이 스며드는 넓은 주방의 빛을 향해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겼다.